속보. 트럼프 한국 관련 발표에 유럽 발칵. 당장 K9 플러스 K2 싹 다 구매해라. 트럼프 한마디에 한국 활짝 웃는 이유. K9 자주포 엔진 국산화로 향후 5년 동안 1조 2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K방산 최대 수출품인 K9은 그동안 독일 엔진을 사용해 수출 때마다 독일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정부와 스텔스 엔진은 사업 추진 3년 만에 부품 500여 개를 국산으로 바꿔냈다. 이를 통해 5천 명가량의 신규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K방산은 수출 증가와 국내 방산시장 확대라는 두 개의 성과를 동시에 거두고 있다. 수출 중심 전략 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이다. 방위산업은 기타 제조업 대비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다. 제조업의 꽃이라 불리는 자동차의 경우 대당 부품이 3만여 개다. K2 전차의 경우 2배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군비 증강을 공언한 것도 K방산 수출 전략의 청신호다. 실제로 미 해군은 12일 3만 1,000톤급 급유함 정비를 한국 기업에 맡기기로 했다. 앞서 8월에 이어 두 번째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이번 미 군함 정비 수주는 미국 진출의 신호탄기라며 K방산이 전략산업으로서 한 축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 통계를 보면 지난해 방산 수출액은 140억 달러로 수출액 규모 11위였던 바이오헬스 산업 134억 달러를 앞질렀다. 2020년까지 30억 달러 수준이었던 방산 수출액은 2022년 173억 달러로 치솟았고 2년 연속 100억 달러를 넘겼다. 올해 정부가 예상하는 수출액 200억 달러를 달성하면 지난해 기준 수출액 8위였던 조선업 220억 달러에 근접하게 된다. 방산이 성장 엔진이 되는 셈이다. 유영곤 한국국방기술학회 정책연구센터장이 2019년 작성한 방위사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방산은 10억 원을 투입하면 유관 산업에 21억 원의 경제 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제조업의 경우 20억 원이다. 고용 부문에서도 방산의 경우 10억 원을 투입하면 6명의 고용 창출이 발생한다. 일반 제조업은 5.8명으로 조사됐다. 유 센터장은 방산은 구매자 수요에 맞춰 생산하기 때문에 자동화 체계를 도입하기 쉽지 않다며 사람의 손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아 단위 비용당 경제 파급 효과가 더 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이 세계 4대 방산 수출 국가가 되면 고용은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해 발표한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도약의 경제적 효과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방산 4대 수출국 도약 시 매출은 2021년 15조 9천억 원에서 29조 7천억 원으로 86.8%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고용은 3만 3천 명에서 6만 9천 명으로 109.1% 증가한다. 한국 기업들도 방산 전략산업화에 힘을 싣고 있다. K2 전차 제작사인 현대로템은 30톤급 차륜형 장갑차 NWAV를 자체 개발했다. 세계 방산 시장에서 30톤 이상 장갑차 선호도가 높기 때문이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말 장갑차 레드백을 호주에 수출해 3조 원을 벌어들였다. 레그넥스원은 미국 수출 가능성이 큰 비공 수상정 발사대를 자체 개발했다. 현대중공업은 60조 원 규모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3,300톤급 잠수함 성능을 개량했다. 12일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를 찾은 앵거스 톱시 캐나다 해군사령관은 다양한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면서도 적기에 잠수함을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인상 깊다고 말했다.
정부도 뒷받침하기 시작했다. 방산업계가 정부 정책 중 가장 주목하는 건 반도체, 2차 전지 등 첨단 전략 산업만 누려왔던 세제 혜택이 올해 처음 방산에 적용됐다는 것이다. 군사위성 기술, 유무인 복합체계 기술 등이 신성장 원천 기술로 지정되면서 해당 분야에 대한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비용은 앞으로 투자세액 공제를 받는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방산이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고 성장 가능성도 높다는 점을 정부도 인정하고 전략 산업화하겠다는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K방산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반짝 특수를 넘어 반도체 자동차와 같이 꾸준한 수출 실적을 거두기 위해선 결국 무인화, 인공지능, AI, 과 같은 첨단 무기 개발과 핵심 부품 수출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만기 카이스트 방산 수출 전문가 과정, DDP, 교수는 미국의 무기 완제품을 납품하기 위해 거쳐야 할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며. 하지만 그 중간의 무기 부품 시장은 국내 방산 업체가 충분히 접근할 수 있고 그 규모도 매년 수십조 원에 이른다고 했다. 이 역대급 큰 장 열렸다. K방산 기업들이 눈코 뗄 새 없이 바빠진 이유. K방산이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기회를 맞았다. 올해까지 한국 방위 산업체들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전쟁이라는 두 개의 전쟁이 몰고 온 무기 수요를 수출 증가에 활용해왔다. 앞으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더욱 격화될 미중 해군 경쟁 속에서 한국 조선업체들을 향한 미 군함 정비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여기에 트럼프발 미국 우선주의에 대비해 무기고를 채워두려는 전 세계적 수요가 겹쳐지면서 K방산의 르네상스가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트럼프 재집권 이후 유럽의 나토 국가들 국방예산 추가 규모가 최대 5천억 달러, 73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기존의 무기 도입 예산까지 합산하면 보수적으로 접근해도 1,000조 원 규모는 훌쩍 뛰어넘을 것을 보인다. 당장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미 해군의 MRO 수요도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군사안보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미 해군이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작전이 더 많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본다. 이에 따라 군함 정비 수요가 늘면 동아시아 국가에서 해군함정 정비를 받도록 하는 미 국방부 정책에 따라 MRO 사업 자체의 규모가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미 두 차례 수주를 통해 기술력을 인정받은 한국 조선업체의 집중적 수혜가 예상되는 이유다. 7함대 6호함 머로 수주 이후 하나오션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 해군 전력 증강과 함께 한미동맹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중공업도 미 해군 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인증을 받아놓고 수주전에 참여하고 있다. 현대중 측은 조선소에 이미 할당된 수주량을 고려해 MRO 사업에 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조선업은 한국과 중국 업체들이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데 미중 간 갈등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해외 방산업체들의 선택지는 사실상 한국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캐나다도 K방산에 관심을 보였다. 10일 앵거스 탑시 캐나다 해군사령관은 현대중공업 울산 사업장을 방문했다. 캐나다에는 사업비 약 60조 원 규모의 잠수함 도입 사업이 예정돼 있다. 방위사업청 해군본부 관계자 등과 함께 현대중공업을 방문한 탑시 사령관은 우리 해군 주력 잠수함의 창정비 현장과 잠수함 건조 시설을 살펴봤다. 탑시 사령관이 잠수함 건조 능력을 갖춘 국내 조선업체 사업장을 방문한 것은 지난 10일 하나오션 거제 사업장 이후 두 번째다. 캐나다는 3,000톤급 잠수함 8에서 12척을 도입하는 캐나다 순찰 잠수함 프로젝트 CPSP를 진행 중이다. 현대중공업 이상균 대표는
현대중공업은 잠수함 획득 사업뿐만 아니라 캐나다 해군 전력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파트너가 될 역량을 갖췄다고 말했다. 국내 4대 방위산업체를 중심으로 2개의 전쟁 특수는 이미 지속되고 있다. 폴란드 이외에 루마니아도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의 위기감을 한국산 무기로 대비하고 있다. 루마니아는 올해 7월 K9 자주포 53문, 약 1조 3,800억 어치를 계약했고, K2 전차와 신궁, 대전차미사일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한 방산업체 관계자는 폴란드 수출을 계기로 동유럽 국가들에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일단 동유럽에 거점이 마련됐기 때문에 주변국으로 수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렉넥선이 수출한 천궁2 방공미사일은 사우디아라비아, 유에 이라크 등이 원리주의 테러 집단의 미사일 공격을 막아내는 중요한 방어자산이다.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 전북대 방위산업연구소장은 유럽과 중동의 국가들이 눈앞에서 전쟁을 경험하면서 미래의 위협 요인에 대비하기 위해 군비 증강에 나설 수밖에 없다면서 트럼프 당선으로 K방산에는 더 큰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글로벌 군비 증강의 흐름 속에서 K방산만 수혜를 받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방위산업 강국인 미국과 유럽이 생산 능력을 확충하고 견제에 나설 것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주요 방위산업체들은 수출 마케팅에 적극 나선한 한편 각국의 자국 우선주의에 대비해 현지 생산과 거점 마련에도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호주의 맞춤형 장갑차 레드백과 K9 자주포, 호주형 모델 에즈9를 수출하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올해 8월 호주 질롱의 현지 생산시설을 완공하고 자주포와 장갑차 제작에 들어갔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2027년까지 에즈9를 30문, 탄약 공급 차량 에즈10을 15대 호주 육군에 공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129대의 공급 계약을 체결한 레드백 궤도형 장갑차는 2026년 상반기 시제품 납품 후 양산에 돌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호주 현지화를 통해 미국 호주 경국 안보여 배체, 어거스 시장의 진출도 노리고 있다. 폴란드의 K2 전차 2차 계약을 앞두고 있는 현대로템도 현지화를 통해 더 많은 유럽 국가들에 진출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할 계획이다. 폴란드는 이미 한국한 K9 자주포의 차체만을 수입해서 보병 전투 차량으로 활용하고 있다. 폴란드 군수업체들은 한국의 방산 협력을 경험하고 있는 셈이다. K2 전차는 단순히 차체뿐만 아니라 전투용 방어 시스템 등 한 단계 높은 기술 지원을 폴란드에 제공할 예정이다. 현대로템 측 폴란드에서 K2 전차 면허 생산을 통해 K방산 제품 수출을 기술 로열티 수출로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